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운동량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면 그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이야.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거는 P라고 표시를 하고 얘는 M 곱하기 V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얘는 질량이 되겠고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이거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다. 속도가 되니까 일단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 반드시 방향에 신경 써야 된다. 근데 방향은 정말 간단한 게 한쪽 방향,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상대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볼 수도 있고 그럼 왼쪽 방향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질량 자체, 그 다음에 속도 자체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값이 운동량이라는 거고,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당연히 두 개를 곱한 값이 되겠지.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같은 이런 단위를 갖게 된다라는 걸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이 속도라는 게 방향을 결정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운동량 방향은 이 속도의 방향과 같게 된다라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 이제 충돌이라거나 여기 지금 충돌만 나왔는데 사실은 운동량에 관련된 거는 충돌도 있고 서로 간에 합쳐지는 거 이걸 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였던 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분리 혹은 요 과정을 우리가 폭발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충돌하는 과정이나 어떤 물체들이 융합하는 과정, 또 하나의 물체가 분리되는 이런 과정에서 전부 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혹은 아까 얘기했던 융합하거나 분리가 됐을 때 외부에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여기 지금 얘들이 나와 있는데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PA라고 보고 또 B라는 물체가 갖는 운동량은 PB라고 보고 충돌한 다음에는 PA 다시 충돌한 다음에 B는 PB 다시라고 본다면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한 다음의 운동량이 같다. 다른 말로 식으로 정리를 하면 PA랑 PB를 더한 값은 PA 다시랑 PB 다시를 더한 것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거를 우리가 전체 식으로 나타내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VA,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MVB가 되겠지. 그럼 요게 다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 MVA의 다시랑 MVB의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뭐 뒤에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A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B에 관련된 것을 각각 정의를 내려보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MVA 마이너스 MVA의 다시가 되겠지. 그럼 요 값은 또 요 MVB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MVB 다시 마이너스 MV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A라는 애의 운동량의 그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B라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뜻한다. 그래서 각 물체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또 같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풀 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분리될 때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어떤 한 물체의 폭발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처음엔 서로 미는 순간 둘 다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밀고 나면 하나였던 물체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 혹은 폭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결국 A라는 애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마이너스 MV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반대 방향 플러스 MV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MVA 값은 MVB랑 같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경우는 결국 처음에 운동량이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각각의 운동량의 값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를 하기 전에 충격량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지. 충격량은 결국 어떤 물체가 받는 힘에다가 그 물체가 힘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충격량은 우리가 I라고 쓰고, I는 그래서 F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라는 단위, 그다음에 시간은 단위는 세컨드라는 단위를 써서 바로 뉴턴 세크라는 단위가 바로 충격량의 단위가 되는데, 이 운동량이라는 것과 충격량이라는 거는 서로 그 물리학에서는 차원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단위도 같은 단위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운동량 값이 만약에 1kg m/s라는 운동량 값이 나온다면 요거를 충격량의 단위 값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똑같이 1N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결국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되기 때문에 그 충격량은 힘에도 비례할 수 있고 그 힘을 받는 시간에도 비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론 이때는 뭐가 일정할 때냐면 시간이 일정할 때 힘이 클수록 충격량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이때는 힘이 일정할 때가 되겠지. 힘이 일정할 때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거는 힘에도 비례관계, 충격량은 작용하는 시간에도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힘과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두 개를 곱한 값, 다른 말로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서 무조건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전부 다 충격량이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든 간에 무조건 그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충격량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충격량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거는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0초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4에다가 5를 곱한 바로 요 넓이가 되겠지. 이 넓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20N가 되는 거고, 5초에서 10초 동안은 또 요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또 10N. 그래서 총 10초 동안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30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때 상당히 그 중요한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어디다 써놨니? 응? 어디다 써놨구나. 그치?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이걸 나타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정지 상태의 어떤 물체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물체의 나중 운동량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해주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또 충돌이라는 과정. 충돌이라는 건 서로 간에 두 물체가 부딪히는 과정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간에 힘을 작용하는 바로 이 작용반작용이라는 게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충돌과 관련된 거는 작용반작용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충돌에서 작용반작용 법칙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충돌하기 전에 A라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두 개 곱하면 16kg/ms가 되겠지. 또 B라는 애가 갖고 있는 운동량도 보면 2 곱하기 2니까 얼마야? 4kg/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는 두 개 곱하면 얼마? 12kg/ms가 될 거고, 얘는 두 개 곱하면 8kg/ms가 될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더하게 되면 얼마야 이거? 20kg/ms가 되겠지.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합도 마찬가지로 20kg/ms가 됩니다. 즉 얘네들이 충돌할 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체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와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이게 이제 충돌할 당시라고 본다면 B라는 애는 A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A라는 애는 B로부터 반작용에 의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B라는 애는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처음에 그 2m/s에서 4m/s로 속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A라는 애는 원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을 왼쪽 방향으로 받다 보니까 이거 힘입니다. 결국 얘는 4m/s에서 이렇게 3m/s로 속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 꼭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때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A가 받는 힘이나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은 거고, 또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 A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B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받는 힘과 A가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의 시간값, 그 다음에 B가 받는 힘과 B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A라는 애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B라는 애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전체식으로 쓰면 FA 곱하기 TA의 크기랑 FB 곱하기 TB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두 물체가 충돌하고 한다거나 뭐 융합한다거나 아니면 폭발한다거나 했을 때 결국 얘네들 사이의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충격량도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쭉 계속 설명이 돼 있던 거고, 그래서 A,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반대고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시고, 또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A라는 애랑 B가 받은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며 크기가 같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 응용을 좀 해야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충격량을 크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또 하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MV-MV0라고 했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요거를 뺀 거란 말이야. 만약에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인데 나중에 운동량이나 나중에 속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충격량의 크기를 크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충격량은 결국 F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충격량을 크게 해주면 되고, 충격량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중 운동량을 크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 예인데 대포입니다.
대포는 처음에 여기 대포 알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정지에 있겠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얘의 운동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하게 되면 나중에 운동량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짧은 대포보다는 길다란 대포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긴 시간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면 우리가 팔로스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볼링공을 뒤로 뺀 다음에 결국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결국 힘에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빠르게 공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 뭐 골프도 마찬가지지. 그치? 다 같은 경우다.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한 경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격량과 충격력인데, 이 충격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 충격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충격량은 I고, 충격량은 F 곱하기 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써볼게. 얘는 충격량. F는 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충격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을 해? 이거 평균 힘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래서 뭐 그냥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충격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평균 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F라는 거의 의미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충격력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을 얘기한다라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해 놓으시고, 충격력은 충돌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낸다. 왜 그러냐면 I는 F 곱하기 T야. 근데 이거는 시간의 경과량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뭐였냐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요게 두 개가 같으니까 결국 충격력의 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충격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람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값이,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적게 받는 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뭐 어디 부딪힌다거나 할 때 힘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는 이 전체 값이 작아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인데, 시간을 길게 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충격력을 줄인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될 게, 충격량은 아까 FT에서 이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은 커져. 근데 그때 이 힘은 어떨 때라 그랬어? 이건 일정할 때. 이건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지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충격량 전체가 일정할 때입니다. 이게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결과적으로 시간값을 길게 했을 때 오히려 받게 되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일정하면 요 두 개 곱한 값이 항상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커지면 요 값은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 꼭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유리컵을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의 크기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둘은 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A나 B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둘의 충격량도 서로 어떻다?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또 여기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힘시간 그래프에서 아까 우리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A하고 B의 충격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A가 차지하는 요 면적, 또 B가 차지하는 면적, 요거를 SA, SB라고 한다면 둘의 충격량이 같으니까 저 그래프에서 둘의 넓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돼. 하지만 B는 방석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 긴 거지. 그래서 넓이는 똑같지만 작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짧고 B가 길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받게 되는 평균적인 힘, 요거는 이제 최고 힘이지, 최고 힘. 근데 평균적인 힘은 A라는 애는 요 정도의 힘을 받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요 정도의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 평균적인 힘으로 따져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는 오히려 A가 크고 B가 더 작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B가 더 길다 보니까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량하고 충격력을 구분하는 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힘이 같다면, 힘이 일정하다면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량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 완화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길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장치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매트, 그다음에 범퍼, 그다음에 에어백, 또 고무로 만든 줄, 우리 이거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야? 이거 번지 점프 같은 거에서 많이 쓰는 거지. 번지 점프 할 때, 그 약간 탄성이 있는 줄을 사용을 해서 그만큼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또 스펀지라든가, 그 다음에 뽁뽁이 같은 포장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충격을 줄이는 방법, 멀리뛰기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높이뛰기 선수들이 바닥에 내릴 때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충격을 줄이는 거고, 여기서 충격을 줄인다라는 거는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충격력, 즉 힘을 줄이는 거야. 힘, 충격량이 아닙니다. 그 다음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게 되는 것도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다 라는 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 공식은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운동량은 M 곱하기 V로 결정을 한다. 충격량은 F 곱하기 T로 나타낸다. 또 하나,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과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다. 이걸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충격량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인데, I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값과 같고, 이걸 전체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F 곱하기 T는 mv-mv 제로가 된다. 만약에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라면 이 값은 0으로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될 거는 FT 그래프가 나왔다면 FT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충격량이 됨과 동시에 운동량의 변화량도 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혹시 만약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 y-값의 변화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우리는 바로 충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충격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얘가 일정할 때 이 시간을 길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충격량도 커진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또 하나, 충격량이 전체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이 값이 일정한 경우라면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